자, HLB 그룹주들을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제 영상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죠?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HLB와 HLB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이 아니면, 5일선 기준으로 대응, 깻만 손절. 당연히 계획을 세우고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HLB를 제가 여기서부터 얘기했는데, 여기도 좋고, 이쪽 200선 좋고, 여기서 못 사고 있다가, 이제 뛰니까 여기 샀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굳이 그렇게 사고 싶으면, 5일선 매수 깨면 손절. 그만이 이렇게 하면. 여기서 5일선 깨서 20일선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HLB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막 리버스 하라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거를. 분명히 월봉에서 바닥에서부터 뛰어나갈 때, 이때 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물려가지고 이제, 그러면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죠. 주식은 계획 영역이에요. 대응 영역이란 말이죠. 이게 저도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못 맞춰요. 생각하지 물 좀 마실게요. 그걸 맞춘다는 사람들이 제일 신기한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주식이 떨어지고 맞추는 거 어떻게 맞춰? 못 맞추는 거예요. 주식은 박수원님 고맙습니다.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아무도 어디를 갈지 모르는 거고 전문가들도 이 주식이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물론 이제 HLB 우리는 옛날부터 사놨지만 HLB 제가 만약에 온다했다면 당연히 5일선 깨고 내려오면 안 사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사냐? 내일 회복해주면 사겠죠. 그죠? 아니, 내일 또 떨어져서 기다려야죠. 어디까지? 21선하고 만날 때까지. 그러면 21선인 생명선을 찍고 간 매수. 깨면 손절. HLB를 단타하려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야 리버스라이 좋다. 그러면 만약에 전 이 친구를 엄청 좋게 보거든요. 이렇게 매물대 뚫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 가격이 얼마냐면 45,200원이에요. 45,200원대는 굉장히 잘 지켜줘야 되는 매물대예요.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또 여기 날아가고 있는데 7만원, 8만원 가고 있는데 여기서 물려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리버스라인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리버스라인 횡보가 얼마냐면 지금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가남 1차예요. 자, 가남 1차 3상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유효성을 입증했어요. 나머지 발표가 S에서 나올 거고 기존에 치료받은 넥사발 엠비마 그리고 아바스틴 T세트리 이게 로시사 거죠. 얘네들보다 만약에 동등하거나 좀만 좋은 효과가 나왔다. HLB 어디 갈지도 몰라요. 이런데 갈지 이런데 갈지도 몰라요. 단 우리는 모르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니까 차트를 보고 추세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 살아있잖아요 추세가. 여기서 공매도 나오는 거 신경 쓰지 마요. 이거 다 누가 공매도한지도 몰라도 돼요. 이거는 참고 자료지. 야 오늘 공매도가 몇 프로 나왔어. 큰일 났어.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야 상한선 얼마 나왔어. 오늘 JP모간에서 팔았다는데 이런 수급이 끝난 거 아니야? 도대체 이런 얘기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그냥 자료예요. 주식은 눈에 보이는 많은 걸 믿지 마요. 뉴스도 믿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수급이에요. 딱 수급. 모든 주식은 수급에 기인하고 우리나라 지수 자체도 수급에 기인해요. 아 외국인이 다 팔고 떠나면 당연히 주식 떨어지겠죠. 수급에 기인하는데 이 수급이라는 게 알려드렸죠.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어 있고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거를 우리는 수급이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HLB 행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제가 우리 멤버들 알려드렸지만 이런 데서 사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시 5만원대 안올 확률이 좀 좋고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엄연히 뭐 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 좀 6% 떨어지니까 끝났다. 뭐 리버스라인이 큰일 났다. 뭐 안 좋은 일 있는가 봐. 만약에 정말로 리버스라인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이 친구 추세 우리가 깨지 말라고 다 깨요. 다 깨. 안 깨고 있잖아요. 그죠? 벌써 이런데 다 깨고 다 내려와 있어야 돼요. 진짜 안 좋아졌으면. 그래서 이때 불안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바닥 지켜주고 거래량이 딱 터졌죠. 자 일봉에서 공매도의 대차 상황이 있든 어쨌건 쇼커버링이 있던 거 어쨌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의미 있는 대량거래 빵 터졌죠. 그죠? 그러면 누군가 관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 밀리죠. 주식이 안 밀리잖아요. 지금 그냥 오늘 하루는 어차피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오늘 제약바이오전 다 밀렸어요. 다 밀렸어요. 제약바이오전 안 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웬만한 제약바이오는 다 밀렸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그만큼 제약바이오가 취약해요. 지금 취약한데 오늘 이렇게 5일선 깼다고 그래서 막 무슨 저기 HLB가 망할 것처럼 이건 아닌 거예요. 그냥 당연히 이게 몇 프로야 보였어. 3% 이날 4% 이날 9% 쉬었다가 이날 6%인데 조정 안 들어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깨면 기다렸다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요렇게 45,000원대를 찍고 나가는 21선 자리가 왔는데 여기를 안 깬다. 다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면 되시고 만약에 예전부터 사가지고 오랫동안 들고 계셨다면 최소한 지금의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HLB는 들고 가는 게 맞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단 여기서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당연히 저도 HLB에 그 회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사람은 당연히 말하면 안 되는 거고
저도 리버세나님이 나머지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추세만 믿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매물대 밑으로 떨어지지만 마. 얼마냐면 4만 이게 얼마죠? 45,300원. 자, 45,300원만 찍고 나가면 굉장히 중요한 매타임이 돼요. 여기가 되겠죠. 자, 첫 번째 급등하고서 찍어준 저점을 찍어요. 이게 분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를 하든 단타를 하든 스윙을 하든 간에 월봉과 주봉과 일봉의 해석이 깔끔하게 끝나 있어야 되고, 원래 일봉에서 매수 타임을 잡기도 하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잡을 때는 분봉에서 잡아요. 그러면 이 친구 꼴이 다른 이날 8월 8일이거든요. 여기 저점이 바로 46,000원대예요. 여기를 지켜주고 찍고 나가야지만이 내가 매수해도 되겠다. 그렇죠. 아까 35,000원대가 매물대니까 이걸 소화시켰단 말이에요. 누가 시켰냐? 얘가 시켰어요. 얘가. 여기가. 이 사람들이 매물대를 깔끔하게 뚫어놨어요. 그러면 여기가 왔고 찍고 나가면 정말 매수 타임이 되는 거예요. 깨면 손절. 내가 스윙 단타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알려드렸듯이 성광밴드 태광이 왜 날라갔는지 저는 그런 건 몰라요. 물론 조선기 저지주가 강하고 태광은 저도 이제 원체 이 회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알아요. 성광밴드 태광은 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약간 독보적이라고 그랬죠. 제가 회사가 독점적 지위에 있어요. 근데 올해가 10년의 사이클을 기준으로 월봉 5개월선만 안 깨면 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 친구가 그 유가가 안정되면서 뚝 떨어진 적 있거든요. 그거 얼마나 좋아. 매수 타이밍이죠. 241선 지하로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랑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알아요. 주식이 지상지하로 나눠요. 지상지하로 나눠놓고 한번 지상권을 탈출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깨지 않아야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급등주를 찾을 때도 240선 기준으로 찾는 게 맞아요. 그럼 이때부터 쭉 올라갔죠. 그러면 지금은 뚫었죠. 전고점 뚫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오늘도 하루 종일 흔드는 것 같아도 결국은 요렇게 15,000, 이게 얼마야? 15,500원대. 자, 분봉을 봅니다. 여기가 15,500원대예요. 자, 급등했다 떨어질 때 여기를 안 깨죠. 여기를 안 깨는 거는 개인들이 으쌰으쌰가 안 깨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 합쳐가지고 절대적으로 태광이 15,500원 안 깨게 막아주자. 그 시간에 해야지.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전고점을 뚫어놨기 때문에 15,000원 밑으로 안 깬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다시 사더라도 여기 사는 거죠. 자, 이런 원리를 갖고 주식을 하는 건데 이동평균선이나 선을 긋는다는 건 이게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서 주식을 사야 될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HLB가 매물대를 뚫었습니다. 완벽하게 뚫었고 두 번째 매물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때 5월달에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30분봉에 거나요. 이 가격대가 45,000원이니까 거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놓고 침착하게 기다려. 안 오면 말고 왔다. 만약에 왔는데 여기가 왔는데 여기를 찍고 나간다. 당연히 매수죠. 당연히 매수인 거예요. 깨면 손절.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 대형 영역이지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거봐 샀어야지. 이거 깰지 안 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내가 애초에 깨서 손절하기로 했으면 손절하면 그만인 거고 돌아 나가면 매수해야죠. 그죠? 요렇게 대응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애초에 공모들 좀 볼까요? 저 공모도 나올 때 아니 할 것 같았는데, 그죠? 자, 공모들 좀 보면 4%대 많이 안 나오고 있죠. 그죠? 많이 안 나오고 있고. HLB 생명과학도 올선 완전히 깼죠. 올선 깨니까 또 난리난 그게 아니고 어차피 HLB 생명과학도 앞으로 25개월 선만 깨지면 이 추세가 유지가 돼요. 근데 HLB는 여기를 뚫었어요. 이 매물대를 뚫었단 말이죠. 이렇게. 아직 HLB 생명과학은 여기 못 뚫은 거예요. 만약에 HLB 생명과학 여기를 뚫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의 지지선은 여기가 돼요. 여기만 깨지 않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주봉에선 여기 있죠. 얘 때문에 이 변곡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일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밀렸다. 우주선이 왔다. 매수. 깨면 손절. 계획을 딱 짜는 거죠. 안 오고 상한가 날아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오면 요렇게 아까 알려드린 지상지하로 나눠놓는 241선까지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럼 240에서 안 깨면 매수. 그냥 뛸 수 있어요. 그죠? 깨면 손절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내가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어느 자리에서 들어갈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HLB와 생명과학은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자, 물론 이제 HLB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서 제가 이때쯤에 다 상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자리가 좋은 거고 지금 들어간 자리는 자리가 높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해서 신중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HLB 제약을 봅니다. 간단한 원리를 갖고 있죠. 자, 20개선을 뚫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이번 달 종가상 만약에 이 친구가 20개선 이거 올라나갔다. 지금부터 다시예요. 이 친구는. 다시. 단지 20개선 밑으로 밀리면 안 돼요. 자, 주봉에서는 유선 뚫어주고 있죠. 수급주선인 60주선을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지표를 갖고 있고 60주선 가격이 15,300원대이기 때문에 선을 커요. 일봉에다가 15,300원 이렇게 가요. 자, 5일선 근처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만 깨지 않으면 다시 뛸 수 있는 게 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 HLB나 생명과학 낮은 위치에서 못 사셨다면 지금은 약간 높게 사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잘 대응을 해야 돼요. 월봉 바닥에서 샀을 때는 사실은 그냥 꾸준히 제가 모아나가라고 그랬죠. 그냥 모아나가면 나중에 큰 수익을 오게 되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3만 원 하던 주식이 4만 5천 원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들고 계신 분은 홀딩,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자, 테라피틱스가 많이 밀렸습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딱 5개월 근처까지 왔죠. 5개월선 가격이 11,500원에 다 왔어요. 11,500원 깨면 안 돼요. 깨면 그냥 이전 바닥 오는 거고, 이 친구는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꾸준히 모아나가면 좋아요. 아직도 자, HLB나 HLB 생명과학 제약은 다 20개선이 다 올려놨어요. 얘는 못 올려놨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 20개선의 친구가 이렇게 괘씸해요.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 돼요. 대신에 올려놨다. 만약에 이격이 모이고 있잖아요. 올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룰을 알라해요. 그냥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에서 그냥 충분히 잘 모아나가는 거예요. 잘 모아나가면 나중에 뛸 때 차익 실현하시면 돼요. 자, 주봉에서 이선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번 주 종가상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죠. 그죠? 이틀 남았고 3주간 연휴인데 그 사이에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를 턴해서 나갈 수 있어요. 자, 일봉에서는 매수 타임만 잡으면 되고 이전 고점이 이선 근처니까 요 근처가 신규 매수 타임이 되겠죠. 그죠? 자, 글로벌도 주가 위치 낮아요. 자, 주가 위치가 낮고 월봉에서 그냥 위치가 낮기 때문에 일단 5개월선 안 깨야 돼요. 5개월선 깨면 조금 피곤해지는데 9,400원인데 안 깨고 있죠. 그죠? 안 깨고 있고 주봉에서는 이번 주가 중요해요. 자, HLB 테라피틱스의 월봉 차트랑 그죠? 이렇게 월봉 차트죠. HLB 글로벌 주봉 차트랑 비슷하죠. 왜 그러냐면 일단 HLB 글로벌도 똑같이 이번 주 종가상 20선이 올려놔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격이 깔끔하게 다 모이게 되고 응축이 돼요. 그러면 20주선이 올라탔다. 그 다음부터 우상향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잘 모아나가면 일단 나중에 뛰게 되면 잘 뛸 수 있어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다 이 과정을 다 거치고 지금 뛰는 거예요. 셀트리온이 지금 시총, 코스닥 시총 1위 좀 탈환하려고 하죠. 셀트리온이 좋은 거는 예전부터도 좋았고 좋은 뉴스는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노터스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제가 월봉에서 5개선 깨고 있고 깨고 내려오고 있고 주봉에서 전혀 추세를 못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노터스는 무조건 패스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관련주 잠깐 볼게요. NC트론 보면 일단 주봉에서 그죠? 자, 주봉 볼게요. 이번 주가 중요해요. 자, 주봉 5주선 근처 공방전 펼치고 있죠. 근데 이 정도면 이 친구도 많이 떨어졌고 자, 일봉에서 어제 급등했고 급등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NC트론 또 한번 뛸 수 있어요. 단 이전 바닥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자, TSNX젠도 일봉에서 20선까지 밀렸죠. 여기 20에서만 안 깨면 돼요. 당연히 깨면 대응해야 되고 월봉에서 위치는 낮아요. 해도 너무할 만큼 많이 떨어진 친구긴 해요. 자,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주봉에서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 단 20선 깨면 대응하는 게 맞고 이 거래량보다는 바로 앞전에 대량 거래가 없기 때문에 좀 보초병을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크게 메리트가 있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지금은. 자, 박셀바이오 볼까요? 많이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죠. 그죠? 자, 박셀바이오는 월봉에서 목표가 찍었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주봉에서 어머니 어제 알려드린 대로 앞으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 추세가 꾸준히 유지가 돼요. 일봉에선이 흔들리는 것 정도는 참 할 줄 알아야 되고 20에서 만나고 찍고 나갈 확률이 좀 클 것 같아요. 그죠? 자, 30분봉에서 거놓죠. 뭐 이전 저점 이렇게 이런 자리 깨지 않으면 사는 게 맞아요. 이렇게 보고 한국BNC도 이 친구가 일봉에서 전혀 자리 안 깨고 있죠. 지금 전혀 안 깨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일 동안 안 깨고 있고 8일 동안 안 깨는 거는 우리가 안 깨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서 매수하기 때문에 안 깨지는 거예요. 자, 주식이 더 이상 떨어지다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여기만 오면 누군가가 매수를 해주는 거죠. 요 매수세가 없으면 떨어지겠죠. 당연히. 아무도 매수 안 하니까. 요건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BNC가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전 바닥만 안 깨면 괜찮고 요런 저점을 훼손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괜찮고 주봉에서도 여전히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매도 팩터가 많이 밀렸는데 자, 월봉에서 보면 엄연히 목표가 근처 찍었죠. 자,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20주선 위에서 끝나야 돼요. 이번 주 만약에 한 주 조정을 받았는데 이 선 찍고 나간다 매수. 이 친구는 일봉에서 매물대 뚫어졌어요. 첫 번째 매물대 여기가 됩니다. 이 가격이 정확히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도 팩터가 내일도 밀려서 3만 원대가 왔는데 깨지 않고 돌아 나간다. 그럼 매수. 깨면 손절. 계획이 서 있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 며칠간 옆으로 착착착착 밀리면서 20에서 따라 올라가요. 그러면 20에서 찍고 나갈 때 바로 눌림목이 생기기 때문에 요럴 때 매수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기다립니다. 자, 엔지캠 생명과학이 아슬아슬해졌는데 악재는 해소가 됐거든요. 근데 월봉에서
딱 5개선 이탈하면 안 돼요. 24,000원. 24,000원만 이탈하면 아직 괜찮은데 깨면 이 외바닥이라 외바닥이 지금 깨면 크게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깨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직은 깨지 않는 거예요. 자, 셀리드가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끝났습니다. 엄연히 월봉에서 지켜줘야 될 5개월선은 잘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아직은 유지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20주선 근처에서 끝났어요. 아직은 지켜줬고 자, 일봉에서 좀 밀려있는 태도 역시나 앞전에 이날도 한 18% 뗐거든요. 그럼 눌림목 주고 돌아나갈 때 다시 매수. 그럼 또 뛸 수 있어요. 이렇게 관련주들은 이렇게 보고 자, 셀트리온은 물론 이제 지수가 밀려서 밀리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제법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월봉에서 추세전환 터나는 게 있대요. 자, 이때 추세전환이 돼 있다고 그랬죠. 자, 2달간 잘 올라왔는데 엄연히 저 20개선 뚫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한 방에 뚫어주면 엄청 좋은 수급인데 뚫어져도 뿌리 말고 떨어져요. 여기 개인분들이 많이 물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말고 조금 더 조정권이 올 것 같아요. 최소한 60주선 지켜주는 거 확인하고 매수. 지금은 우리가 원래 제가 이 친구 얘기할 때가 20만원 정도 목표가라고 그랬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매수하기 시작해가지고 20만원 정도 목표가인데 목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신규로 들어가기 약간 불편한 자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셀트리온 제약은 갈 자리는 더 있어요. 월봉에서 이제 5개선 뚫어지기 때문에 더 갈 수 있고 일부 주봉에서 틀어놨어요. 흐름이 좋은 거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월봉에서 보게 되면 완벽히 틀어놨거든요. 단지 주봉에서 이 60주선 뚫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아마 단기 조정은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대로 더 날아가주면 더없이 좋고 못 날아가고 조정 들어오면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지금부터 지금도 좀 늦진 않았는데 지금부터 이 공간에 잘 모아나가면 나중에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셀트리온 너무 단기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HLB 그룹주들하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여기까지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